안녕하세요. 사실 저는 미국이랑 한국에서 스타트업 딥테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 좀 걸러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던 차에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들을 그리고 기사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 기사의 겉에서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 아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다뤄보고 혹은 더 깊이 있게 혹은 또 때로는 더 얕게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여러 조각들을 한번 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표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지표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꼭지인 통화량 부분입니다. 미국의 진짜 찐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지금 염두하고 있을까? 그리고 한국의 자본가들은 어디에 투자를 염두하고 있을까? 왜냐하면 지금 요새 미궁이잖아요. 왜냐하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권의 변화도 있었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보고 있는 지표는 뭐냐면 돈이 지금 많이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중에 나온 돈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보는 지표는요.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실제 통화량이에요.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5년 전부터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. 상승을 하고 중간에 약간 이렇게 다운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통화량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총알이거든요. 총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.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이 통화량.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분들은 통화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통화량이 는다라는 거는 후행적으로 보면 어딘가에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실제 이 통화량을 언급할 때 우리가 M2 통화량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매크로 지표 중에서 M2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한국 거고 미국 거 한번 보실까요? 미국 거 차트 보시면은 중간에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서 약간의 다운턴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미국도 그럼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이럴 때 이제 우려되는 바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뭐 자산 가치가 앞으로 이제 버블이 곧 생길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런 어떤 선언적인 얘기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거의 다 틀리는 것 같아요. 전문가분들께서. 저도 이제 뭐 제가 막 엄청 이 매크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.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들이 틀려지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다.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럼 이렇게 M2 통화량이 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? 주식시장으로 갈까요? 부동산으로 갈까요?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때로는 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뭐 금으로 몰릴 수도 있다. 아니면은 이게 같이 연동되는 것이 비트코인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. 근데 제가 되게 왜 오늘 이 M2 통화량이라는 거를 갖고 왔냐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. 기사에서 보시다시피, 흥미롭게도 이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비트코인, 금값, 뭐,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, 미국에서 사실 하이힐드 쪽, 정크본드 컴퍼니들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왕성해지고 있다, 뭐 이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다 보시다시피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우리는 원오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일회성일
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되는 어떤 통화량의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상황에서 정크본드, 금, 비트코인, 부동산, 주식시장 이런 쪽으로 데스티네이션, 투자의 목적지가 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미궁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투자 양극화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이냐 주식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도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아주 큰 회사들,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금 우량 기업의 투자가 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투자 혹은 아니면 아예 하이리스크 투자도 늘 수가 있다. 이런 가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잭슨홀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통화량이 늘더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 견제할 수 있다. 이런 의견도 있고요. 자, 그럼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총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2 통화량을 살짝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뉴욕의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AI 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거는 굉장히 비싼 툴인데 사실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뭔가 판단을 내릴 때 비싼 리포트들을 막 조합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. 그래서 비싼 리포트들이 다 AI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AI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 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용하는 툴인데요. 터미널 X라는 툴이고 이게 뉴욕 AI에서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쓰고 있는 AI 솔루션입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던진 질문이에요. 이게 앞으로 통화량이 이렇게 늘 텐데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이 어디일까?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어떤 전문가들은 금이 오를 거다, 어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, 어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다, 어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우리나라 통화량이 막 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,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 헷갈리게 만들거든요. 주식시장이 막 오를 것 같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면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았는데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헷갈릴 때 AI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. 그것도 그냥 펄플렉시티나 클로드 같은 것 말고 파운데이션을 조합을 해서 최고의 어떤 리포트들을 학습한 그리고 중간에 로직이 다 드러나는 이 터미널 X를 저는 써봤습니다. 이게 뭐 광고는 아니에요. 어차피 뭐 지금 상장사도 아니고 스타트업 팀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물어본 게 이제 오늘 아침에 통화량이 최대인데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이 어디일까 물어봤더니 지금 되게 블룸버그 시킹 알파 유료 버전 막 비싼 거거든요. 이게 굉장히 비싼 보고서에 따르면 M2가 확대될 때마다 자산군 중에서 이렇게 4가지를 꼽아주더라고요. 신흥시장 주식 예상 수익률 12개월 동안에 15% 정도 오를 것 같고 선진국 주식 10% 정도 여전히 S&P 강할 것 같습니다. S&P 500 7천 목표하고 있다. 상관관계는 이게 전부 다 M2 통화량 확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비트코인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. M2 통화량하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보고서를 종합을 해보면요. 비싼 보고서만 골라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통화량 하고 유동량, 리퀴디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M2 통화량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어떤 커런시, 통화 관련해서 통화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. 그게 어떤 거가 있냐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돈 그리고 은행에 계좌에 있는 돈들이 있고요. 이거는 협의 통화라고 해서 M1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황금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까지 합치면 이제 M2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총알이라 하면 전쟁 때 쓸 수 있는 총알이라고 하면 사실은 M2 통화까지 확장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M2 통화까지 확장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자산 가치에 꽂힐 총알이 많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
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묶여있는 돈들이 있습니다. LF라든지 L이라든지 이런 통화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통화 종류는 사실은 바로 자산의 상승을 일으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M1, M2 많이 봅니다. M1까지 안 보고 M2까지 많이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뉴욕 월가 펀드 매니저들만 쓰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AI이긴 한데요. 그 화면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M2 통화량이라는 것이 떴을 때 실제로 월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M2 통화량이 상승했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메릴 린치 리포트죠. 그리고 시킹 알파의 유료 버전을 보면은 신흥시장, 선진국, 그 다음에 비트코인, S&P 500 뭐 이거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상승률까지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.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냐, 주식시장이냐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의 조금 더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집권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 장밋빛 미래를 그려봤었는데 지금 조금 더 불명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의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좀 매크로를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